출장 때문에 하루 3만 원을 지불하고 강아지를 펫시터에게 맡겼는데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강아지가 다쳤다는 전화가 와서 가보니 한눈을 판 사이 강아지가 뾰족한 가구 모서리 부분에 얼굴을 부딪혀 다쳐 있었습니다. 병원비로 약 80만 원을 지출해서 펫시터에게 병원비를 분담하자라고 했더니 펫시터는 법대로 해결하라는 말만을 남긴 채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책임한 펫시터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펫시터, 사실 저는 펫시터가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어디 맡긴다 이런 개념은 알고 있었는데 펫시터의 경우 자격 요건이 정해진 바가 없을 것 같아서 법적인 위치가 좀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 이럴 때 어디에 피해 구제를 좀 요청하면 좋을까요? 네, 그 펫시터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굳이 이제 법적인 용어를 따지자면 반려동물 관리사. 예. 그 반려동물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입니다.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이 아니라 단순히 예.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만약에 펫시터를 맡겼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법적으로 어느 기관에 구제를 신청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그러게요. 때는 예. 마땅히 지금 정해진 게 없어요. 소비자보호구제원에다 이런 피해 구제를 신청했을 때 소비자구원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펫시터한테 어떤 법적으로 배상해라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제 펫시터를 파견한 업체라든지 아니면 예.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군요. 그러면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자격 요건을 갖춘 이 펫 호텔 뭐 이런 데가 있지 네, 않습니까? 예, 많이 맞습니다. 저희도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런 곳에 반려동물을 맡겼다가 사고가 났다? 그럴 경우는 어떨까요? 이건 뭐 처음에 맡길 때 계약서를 쓰실 거기 때문에 네. 그 뭐 계약서대로 하면 되지만 설사 계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 이런 건 뭐 위탁 관리 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이런 위탁 관리 계약에 따라서 안전 배려 의무가 있어서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충분히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차라리 이런 기관이나 업체에 맡기는 게 좀 속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예, 예. 네. 그렇다면 반려 위탁 시설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네. 보통 이제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어떤 그 업체라든지 아니면 네. 호텔을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맡긴 소비자의 과실하고도 연결이 돼요. 네. 실제로 거기 입증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요. 그러면 반려동물 업체에 CCTV는 있는지 네. 또 우리 반려견이 갔을 때 항상 공용해서 그냥 놀게 떠들어든지 아니면 개인실이 있는지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게 좋겠고요. 예. 그리고 맡길 때 반드시 이 내가 맡기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라든지 약을 뭘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거는 소비자의 과실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업체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고 나의 반려동물의 상태에 대해서도 잘 미리 알려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정보들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단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려견 상태가 계속해서 좋지 않아서 병원비가 계속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추가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펫시터의 잘못이 인정이 된다면 예. 당연히 향후 치료비도 가능할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펫시터가 다쳤기 때문에 그 주인은 굉장히 속이 상할 겁니다. 그럼요.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까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펫시터 구직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검색하면 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펫시터 본인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만약 올렸다. 이렇게 해서 구직 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처벌도 될까요? 네, 그 전에 종종 그런 말씀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허위 이력서를 낸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펫시터가 자기 어떤 자격을 좀 서류를 좀 만들어 가지고 네. 했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문서 위조, 그 사문서 위조 행사죄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경력 같은 것도 좀 그렇죠. 부풀릴 수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업무방해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도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돈만 받고 만약에 도망갔다. 아니면 그런 것도- 문제가 생겼다. 그렇죠. 그러면 예. 사기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또
그 거짓 구인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예. 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상의 위반이 돼요. 직업안정법상으로는 거짓 표시라든지 광고를 하게 되면 예. 그거에 따른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아, 대략 어느 정도로 처벌을 받을까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강한 네, 처벌입니다. 강한 처벌.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굉장히 반려동물이 다쳐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알려드린 이 법적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